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서울 매물량이 다시 8만 건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고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점을 선점하는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그 변동폭을 줄였다 늘렸다. 이거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죠. 이렇게 수치가 지 맘대로 고무줄놀이가 된다는 건 그만큼 너무나 매도 심리 자체가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11월 15일자로 7만 9천 건으로 하루 만에 거의 1,300건 정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 월세 물량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서울 매물량이 8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8만 건은 매도자 심리 저항선이라고. 이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정말 거짓말처럼 8만 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어. 이게 전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통분모처럼 묶여있는, 어차피 집값은 내려간다, 이걸 기정사실로 깔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딜을 쳐서 가격에 손해를 보지 않고 빠질까? 이런 매도 심리라는 게 바로 가격 방어선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절대 밀려서는 그냥 파죽의 집값 폭락 퍼레이드로 가게 생겼으니 지금 매도자 심리 마지노선 8만 건에서 확실한 방어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말로 갈수록 8만 건 넘어설 수도 있는데, 오늘 새벽 미국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결과는 전년 동월 대비 3.2% 늘게 됐습니다. 예상치가 3.3% 정도였는데 조금 밑도는 수준.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바로 전환이 됐고요.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게 나왔기 때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긴축 모드가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원 물가,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0% 오르는 수준인데 예상치 4.1%보다는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그리 시원찮은 모습인데도 워낙 미국 주식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뺨따구를 스치는 미풍에도 강풍이 분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지표로는 미국 연준이 긴축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지표로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는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요지부동. 근데 서울 매물 시장은 이 지표 때문에 다시 꺼내놓은 매물들을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자로 7만 9천 건이 튀어나왔는데 다시 매도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량을 조절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일단 액면으로 보이는 시장 변화 움직임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 자체의 침체 국면,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부채 문제가, 이건 중국 부동산 위기와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과는 그리 큰 연관이 없어진 건 사실이죠. 미국은 소비자 물가 추이가 그렇게 대폭 하향 국면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가 2%까지는 갈 길이 멀고, 지난 7월, 8월, 9월에는 오히려 지표가 올라섰던 때도 있었죠. 이런 영향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당연히 페어링이 되어 있는 한국 코스피 시장도 2,500선으로 가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매도 1일 천하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약세장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달러 약세화로 확 기울어지진 않았습니다. 환율 역시도 같이 가는 거니까 6원 정도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지 여전히 한국 시장은 코스피 시장 붕괴, 다시 이번 주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또 환율, 아마 오뚜기처럼 그대로 예전 지표대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미국 국채가 미국 CPI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추세로 금리 궤적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국내 시중은행 금리는 여전히 미국 국채 인상분을 전혀 반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생금융으로 살짝 질주 본능을 멈춰 세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죠. 횡재세 법안 발의가 되면 은행 초과이익 40%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중은행은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달려도 너무 달린 이 수익률이 그만 빨간물이 들어오게 된 건데 모두의 불황 속에서 유일한 호황을 누렸던 그것도 이자 수익률이 역대급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아무튼 상당히 시중은행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국 부동산 집값은 거의 달라질 수 있는 대외 여건의 호재라는 건 별로 없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부채라는 덜미를 잡혀 있기 때문에 1086조 원나 되는 부실 자산이 거의 만리장성을 이루고 태평양 바닷물이 돼서 넘실거리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기조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와도 내부 부실에 워낙 큰 멍이 들어있어서 역대급으로 집값이 깨지는 파고를 넘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극복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자체 톱니바퀴가 건실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가 성장판이 닫힌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대외 여건이 집값을 떠받들 수 있는 이 자리가 깔려 있어도 부동산 자체가 다른 데서 깔아놓은 멍석보단 국내 경제 성장률이라는 탄탄한 지지대가 세팅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냥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겨우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나름의 어떤 자산 규모를 지탱해 온 건 이건 그냥 신기루네. 그 자체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쌓아놓은 허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거의 한국 부동산의 카운트 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밑돈다 해서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은데 아니 이건 정상적인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미국 내 주식시장 얘기고 한국은 여전히 1.4%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이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도 4분기에 0.7% 정도 성장을 해야 이 수치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힘이 딸린다는 얘기죠. 0.5% 수준으로밖에 가지 못해서 아무리 기준금리의 빗장이 풀린다 해도 아마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시장 호사가들이 나팔을 불어대는 소리인데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자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시장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부동산 꽃밭 같은 집값 상황은 다시 찾아오기란 거의 힘들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13일에 교보증권에서도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리포트에서 최대 30% 이상으로 집값이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잖아요. 증권사, 보험사 빠삭한데거든요.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자체 동력은 자가 발전기가 제대로 돌지 못할 걸 예상하는데 아니 정전이 되면 셀프로 돌려야 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자국의 내수고 그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대외 여건이 변한다 해도 좀처럼 집값이 치고 나오질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강 국면을 굳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는 위협적이고 주담대는 6조 원가량에서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쪽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끌들이 고금리 때문에 집을 서둘러 10만 채 정도를 팔았다는 소식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쪽에서는 뭐 몰빵을 하는 거죠. 일종의 배팅을 하는 건데 반드시 집값은 투자 대비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담대 규모가 대폭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배가 침몰한다고 구명정 띄우고 탈출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배의 마지막 탈 수 있는 기회라고 승선한다고 아우성 치고 이거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 맞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흐르고 있는 건 그만큼 시장 자체의 신호가 잘못 흘러간다는 얘기죠. 오늘 미국 CPI 소폭 증가세가 마치 뭐 전 세계 금융권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과장이 돼서 정말 헛배가 뒤집어지는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고 이거 정말 분위기 얼음 녹는 해빙으로 가는구나. 그래도 몰빵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식의 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정말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오판만큼 뼈아픈 상처를 남길 건 없을 겁니다. 이런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서울 분양. 어제 1순위 마감 찍었죠.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특별 공급에서 108대 1의 경쟁률을 찍더니만 1순위 경쟁에서는 169세대 모집에 2만 5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만 153대 1. 와, 최근에 이런 경쟁률 나온 적 있었습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분양했던 것들이 소규모 단지. 그리고 분양가는 매머드급 못지않게 아주 뭐 당차게 나왔는데 거의 뭐 미친 분양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쌌어요. 무려 뭐 2, 3억 정도가 더 높았으니까. 그러니 뭐 무순위, 선착순 온갖 무한궤도 돌려가면서 남은 물량 털어내는데 건설사 입장에선 1차 분양에서 70%만 완판돼도 성공작이죠. 그리고 엑스트라 보너스로 잔여 물량,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털어내는 건데 이건 뭐 완전 먼지털이 수준, 그냥 안 털릴 수가 없는 거지. 탁탁 소리를 내가면서 잔여 물량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이 다 집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은 정말 미친 듯이 청약 경쟁률을 위로 밀어 올렸는데 5구비가 엄청난 경쟁률 24세대 모집에 8,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보면 5구비가 7억 5천 수준으로 그래도 여타의 다른 가격대보단 저렴해서인지는 몰라도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5구비 평면도 뭐 그닥 에이스급이 아니죠. 제일 비선호 타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워형에 죄다 몰린 건데 이거 어쩌고 보면 뭐 틈새를 노린 거죠. 그러니 8,000명이 쏠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742에서 11세대 모집에 2,7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여기 가격대가 742 중에서도 살짝 낮은 축에 드는데 또 여길 노린 것 같고요. 평면도 역시 비선호군, 탑상형 타입이라서 확실히 에이스 면모를 갖춘 A타입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죄다 몰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남 3구 송파에서 분양한 아파트라서 관심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은데 여기 후분양 단지고 분양가 아무리 주변 시세 대비 3억 정도 싸다고 해도 후분양으로 가면 바로 자금을 땡겨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만 5천 명이나 몰렸다는 건 그냥 뭐 배팅 수준의 청약이라 봐야죠. 어떻게 해서든 여기 잡으면 그냥 이후에 집값은 보장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런 믿음이 종교적인 모습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 들어서면 그냥 집값이 깨질 수밖에 없는 완전 폭락 수준의 하락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자꾸 산소호흡기 달아주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정책 대출 나오지. 시장금리 인하는 여전히 갈 길이 먼데 조금만 완화된 지표 나오면 호들갑 떨면서 마치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처럼 분위기 띄우고 실거래 현장 최고가 경쟁적으로 소개하던 일이 비일비재. 요즘은 하도 뭐 신고가가 뭐 나오질 않으니까 이런 면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분상제 아파트 한 곳이 더 1순위 마감을 했죠. 운정 오미린더 센텀 170세대 모집에 18,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힐스테이트 문정 못지않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운정 신도시는 뭐 이해가 좀 가기라도 해. 일단 분양가 면에선 84제곱이 12억 하는 경기권에 비해서 5억대로 나온 분상제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고, 일단 GTX가 내년에 개통이 돼. 초역세 단지라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 당연히 경쟁률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과 운정 우미린 센텀은 이 둘의 공통점은 부동산 불황기에 선전한 곳이다. 일단 분양가가 주변보다 적어도 비싸지는 않았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쌀 수가 있지? 요즘 막대 먹은 이 분양가는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억대로 높게 나오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둘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는 점. 그러니 뭐 다시 분상제 돌아가야 됩니다. 게다가 입지도 비교적 좋았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주변 시세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집값 자체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송파 쪽 그리고 운정 신도시 쪽 상황이 좋지 않아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 심리가 뭔가 지금 상황에서도 집을 잡으면 물꼬가 트일 것 같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 집값 그대로 깨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그 집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뭐 자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야 위험도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빚을 더 내서 집을 산다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상황이 마치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갈 거라는 착시 현상을 자꾸 주는데, 이거 그쪽으로 절대 쏠리면 안 돼요. 신기루입니다. 단기적인, 그것도 지표의 단면만 보고 전체 시장을 가늠하는 건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양시장 두 곳이 선전했다 해서 청약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매매시장이 부활하는 것도 아닌 지금 꽁꽁 잠겨 있는 상태니, 집값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빛의 속도로 체크를 잘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골든타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